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어제 내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거운동 하면서 누가 하나 우파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 네. 왜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았냐 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과를 하더라고. 내가 그 법무부 장관의 총책임자로서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놈이 안 한 거야. 이 한동훈 이놈이 안 한 거야. 전 그래서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그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도 좋은 뜻으로 폐지하셨지만 맞아. 민정수석이 없다 보니까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이 그 문제도 네. 아니 판사 3명 성량이 있다면 네. 어떤 일을 써더라도 이 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하면 네. 날짜를 봐서 해도 되잖아, 목사님. 자, 그러면 속이 터져요, 목사님. 그거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나를 재판했던 판사. 네. 그놈도 이제 문제. 그다음에 또 이재명 불구속한 그놈도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을 2심에서 2년 실형을 때려놓고 왜 구속 안 합니까? 아휴, 근데 이게 네. 세상에 2심까지 유죄가 되면 100% 목사님 구속시키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게 김명수가 네. 대법원의 예규를 바꿨어요. 네. 김명수가.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보통 구속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구속을 하라라고 예규를 바꿨어요.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되죠. 예. 나와서 정당까지 만들었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무슨 뭐 증거인멸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규 때문에 네. 덕본인가는 조국이고요. 네. 손해본 거는요. 네. 우리 요번에 우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네.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 이범희도 손해봤죠, 목사님. 이범희도 그날 법정에서 그렇죠. 재판받기 전에 만났습니다. 네. 양복 쫙 입고 왔어요. 네. 자기는 근데 법정 구속사유는 아니다. 네. 라고 봤는데 그 사람을 6개월짜리를 법정 구속을 시켰잖아요, 목사님. 네. 지금 우리는 이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사례로 네. 이제 뭐 나를 재판했던 놈. 그놈은 목사님 반드시 우리가 다투야 됩니다, 목사님. 그다음에 이재명 불구속했던 놈. 유창훈이 네. 그다음에 또 조국을 법정 구속 안 시킨 인간. 자,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있죠. 예. 소장. 예. 이게 전부 다 대법원 판사 출신들이죠. 아닙니다. 아니? 헌재 재판관은 네. 이제 이 판사 출신이 다 아니고요. 어. 대법관 출신이 한 2-3명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노태학은 누구예요? 노태학은 뭔가면요. 그건 중앙선관위에요, 목사님. 선관위.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가 왜 개판이 되는가면요, 목사님. 아니 중앙선관위에 거기에 있는 위원장. 그 위원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판사 출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현직 대법관, 네. 현직 13명 중에서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위원장으로? 예, 예. 그럼 위원장은 그러면 직위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요? 네. 다 장관급이죠, 목사님. 아니 근데 거기 중앙선관위에서 예.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원이 있고.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그럼 있죠. 노태학은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죠. 위원장? 예. 아니 현직 판사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파견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예. 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3명을 대법원장이 위촉을 해요. 네. 그 대통령이 3명하고 국회가 3명하고 그다음에 이 대법원장이 3명 합니다. 네. 근데 3명 하는데 그동안에 관례가 뭐였냐면요. 3명 중에서 1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위촉을 해요. 그 현직 대법관이 거기 헌법재판소의 위원이에요. 아니 중앙선관위의 위원이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해요. 위원장을 해요? 예, 예. 그럼 노태학은 뭐예요, 그럼? 위원장이에요. 그럼 노태학은 그러면 현 대법관이에요. 현 대법관이에요? 예, 예. 자, 이제 내가 그걸 제가 지금 자꾸 예, 물어본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전체가 현역 대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통과하는 놈이 네. 이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이 결과적으로. 제가요, 예. 그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책에다가도 제가 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 중앙선관위를 헌법 기관화하는 나라가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딱 4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해요. 인도, 필리핀, 에콰도르 그 3나라는 다들 시원찮은 나라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본을 받기는 어려운 나라잖아요. 네. 그 나라가 잔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요 다 독립된 법률 기관화 시켰어요. 우리나라만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헌법 기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헌법 개헌을 하면 네.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법률 기관으로 만들어야 옳다를 제가 이미 책에다가도 제가 써놨어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지금 이 노태하기가 대법관 아닙니까? 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역 대법관이. 현역 대법관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위원장을 하는데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네. 자기네끼리 모여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는데 관행을 대법관으로 위촉하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서 네.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중앙선관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불법 선거 그거 말고도 네, 그 채용 비리 있잖아요. 네, 예, 뭐 친인척들, 네, 네. 아들, 딸, 아들, 딸, 네, 부정 입학, 이 네, 채용. 채용했죠. 예, 그거는 뭐 이미 벌써 다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사법 체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확정해도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언급한 나를 재판한 사람, 이재명 재판한 사람, 조국 재판한 사람, 현재 중앙선관위의 대법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물론이죠, 목사님. 내가 볼 때 절반은 양심적인 재판한 사람 절반도 안 될 때가 있네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 네. 참 이 슬픈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하는 많은 이제 그 소송자들이 뭘 보는가 하면요. 저 판사가 성향이 뭐냐. 그 소위 말해서 민변 출신이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네. 그거를 따지는 세상이 됐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런 암울한 기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혀. 저도 이제 두 번째 구속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기각이 됐거든요. 예. 영장실질심사. 예.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불구속시킨 이유도 똑같아 제목이. 왜냐하면 도주할 우려가 없고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 목사님이 다 방송으로 다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증거 인멸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다음에 나를 구속시킨 판사 있잖아요. 예. 똑같이 뭐냐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아니 똑같은 사항을 놓고 같은 판사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부당한 거다. 네. 목사님이 그 판사를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야죠.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목사님을 그 중환자의 몸인데도 그러니까. 법정 구속시킨 거 판사가 그건 전 직권남용의 이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손해배상액수를 목사님이 몇 억 청구해야 됩니다. 아 좋아.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러면요, 일본에 판례가 있어요. 판사가 그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조금 전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긴 사례가 일본은 있습니다. 자. 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 네. 옛날에 전부 4.3 사건, 예. 네? 그다음에 이런 거 여순 반란 사건, 예. 개판. 전부 그 판사가 해서 끝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재심했죠. 지금 전부 해가지고 거의가 무죄되죠. 95% 이상이 다 무죄래 이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하고 지금하고 무슨 헌법이나 법률이 변한 것도 아닐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 이거 맞아요. 뭐냐 네. 고발을 하면은 그때
그때 그러면은 판사 네. 또는 요번에 한 사람 누가 그거 했는지를 따져가지고 이건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고 하는 거니까 그 판사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 손배를 때리든지 네. 이런 제도가 있어야 판사들이 신중하지 않을까요? 근데 장로님 그거는 지금 목사님 사건하고 다른 얘기예요. 네. 왜냐면 그 이제 재판에서 재심을 이제 무죄를 했단 말이죠. 그건 다른 방법으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목사님 사건은 이거예요. 선거법 위반을 했단 말이죠. 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되든지 집행유예가 되느냐 문제는 별개로 아니 목사님이 법정 구속을 당할 상태가 명백하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 행위, 아니 그 행위를 목사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총을 우리가 쏘았다. 국민들한테 국민 개몽 운동을 하는데 네. 이거야말로 목사님 한번 해가지고 판사들 사법부에 경정도 그럼요. 그럼요. 손배소 받아내야지. 제가 그건 목사님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처음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아무리 썩어도 팔을 못 두는 중환자를 법정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이 법적 책임을 물어서 이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전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양쪽 팔 다 못 들었어.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래 지금도 내가 걸음이 불편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게 저 계단을 올라갈 때는 머리를 들고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내가 쇠를 박아놔 가지고 뭐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못 숙이니까 그렇죠. 눈을 밑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더듬으면서 내려가죠. 근데 지금 사유는 목사님 법정 구속 사유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몸 상태는 예? 고르시잖아, 목사님. 그런데 아니요. 그 당시는 팔을 못 드는 중환자복을 입고 갔었잖아, 목사님. 식사도 못 하시고 하여튼 자 칫솔질도 못 하잖아, 목사님.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날 정리가 됐습니다. 반드시 목사님 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분야별로 이제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언론 있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그게 언론이 제대로 지금 사실 바로 서 있어요. 무너졌어요. 언론. 아니, 목사님. 네. 바로 손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손놈이. 언론기관 중에서. 네. 제가 요새도 자, 총선 끝나고 나서 제일 정말 짜증나는 게요. 이제 뭐 TV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었습니까? 네. 보다 보면요. 네. 언론사들의 그 참, 저 총선에서 이겼다고 하는 떠드는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패널들이 떠들질 않나 뭐 거기에 보도를 하고 참 그러면서 야, 이거 얼마큼 이 인내를 해야 되는지 참 목사님 창피해요. 예. 그 다음에 황교안 장관님. 정교조 교육 있잖아요. 예. 정교조 저거는 사실 없어야 될 단체 아닙니까, 저거? 6.25를 우리가 익혔다, 뭐, 세상에, 김일성의 양이 이승만 보다가 3배나 더 많고,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예. 이게 정교들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옛날부터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네. 사실 제일 개판으로 방치한 게 교육 맞습니다. 정교조라는 게 태동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다수의 교사들이나 네. 또는 교육계가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게 가장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교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정의구현을 위한 예, 예. 교수 예. 모임이라고 하는데 정교모가 그게 인원도 뭐 아주 몇천 명 되더라고요. 네, 한 7,000명 돼요. 예. 네. 이번에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 조금 이제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이나 우리 보수 우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가리키는 것은 철저하게 사법 처리를 하고 정교모의 이제까지 뭐 폐해에 대해서 자꾸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정교모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한 25,000명. 예, 그런 거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우파가 너무 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학성 장로님, 네. 정치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제 분야별로 이제 하나씩 지금 짓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개판 아닙니까? 개판. 아니 저는 우리가 이번에 네. 이재명이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맹세한 네. 그런 인간들만이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찍어줬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지금 너무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소리를 질렀지만은 깃발을 들었지만은 네. 따라간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그만큼 이재명이 편에 붙어야만 내가 4년간 정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부한 인간들이 다 정치꾼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가 망한 거는 목사님 너무나 뭐 분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사회 네. 민노총 있잖아요. 민노총이 이게 사실 그게 헌법을 지킵니까 그 사람들이 민노총? 당연히 안 지키고 있죠. 그럼 또 민노총은 도대체 왜 저렇게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노조라고 하는 것은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렇지. 그렇죠?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해달라고 이 권한을 준 것이 노조 아닙니까? 네. 근데 민노총이 네.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넘어서 네. 사회 대전환을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네? 이런 식의 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렇지. 주한미군 철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정치인들도 거기에 협력하고 언론도 협력하고 하다 보니까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단체가 돼버렸잖아요, 목사님. 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